네, 또 바로 시작하면 힘드니까 좀 쉬었다 오시고요. 선생님 바로 문법 정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도 문법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영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반을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진짜 잘할 수밖에 없죠. 선생님이 막 알고 있는 것까지 세세하게 하지 않고 한번 짚으면서 중요 핵심 포인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애초에 부사절을 분사를 사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원래 그 문장에서 부사절은 이제 뭐의 일종이냐면 종속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종속절 나머지 주인이 되는 게 주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에서 부사절 이쪽 부분을 이제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지만 주절은 주인이 되는 문장, 종속절은 거기에 속하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접속사가 있는 쪽이 종속절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주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오른쪽은 지금 접속사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쵸? 이건 순서를 바꿔놔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절이 먼저 나왔다고 합시다. I had to hurry up as I woke up late. 이렇게 뒤쪽으로 갔다고 해도 종속절은 계속 뒤쪽이에요. 왜냐면 as로 시작하는 부분이 종속절이니까요. 그 중에서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종속절, 주절, 부사절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다 끝냈지만 해냈고, 자, 부사절 쪽을 이제 분사구문으로 바꿀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왼쪽이죠. 왼쪽 여기를 이제 바꿀 거예요. 밑에처럼 바꿀 거예요. 바꾸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죠. 부사절의 접속사를 생략한다. 생략하세요. 근데 다만 이때 지울 때는 뭐라 그러죠? 선택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세요. 얘가 강제되거나 의무되는 게 아니라 삭제하는 것은 선택이 내 마음이에요. 말 그대로 밑에 여기 있죠? 강조하고자 할 땐 생략 안 할 수도 있어요. 강조하고자 할 때는 생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생략하죠, 사실. 안 그러겠어요? 이 분사구문 같은 게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어디냐면 약간 잡지나 신문 같은 데서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지면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좁으니까 이제 말은 다 집어넣어야 되고 이러니까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우는 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예 언급이 뭔가 이거를 지워버리면 모르겠는데 싶은 정도가 아니면 없애는 경우가 많아요. 넘어가죠. 네.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일단 부사절의 접속사를 생략했어요. 2번은 뭐가 되냐? 2번은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 여기다 별표 왕창 칩니다.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지워야 돼요. 근데 무조건 지우면 안 돼요. 무조건 지우면 안 되는데 같은 경우 생략합니다. 같은 경우.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이걸 이미 인식하겠지만 어떤 친구는 이제 왼쪽이라고 기억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워낙 이제 분사구문 하면 왼쪽에다 부사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왼쪽이라 기억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부사절 쪽의 주어를 지우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아까 접속사는 지우기로 마음 먹었고 오른쪽에 있는 주절의 쉬하고 왼쪽에 있는 부사절, 종속절의 쉬하고 똑같잖아요. 문맥상. 그러면 지우세요. 부사절 쪽. 부사절, 오늘은 왼쪽에 있죠. 부사절 쪽 주어를 지우세요. 벌써 2개나 지웠네. 자, ate the ramen, she watched the TV. 여기까지 갔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를 해야 이제 분사구문의 꽃. 완전히 이제 완료가 되는데 뭐가 되죠? 동사원형 ing 형태로 분사를 바꿔요. Eating the ramen, she watched TV. 라면을 먹고 나서 그녀는 TV를 봤다. 보통은 TV를 보면서 먹지 않나요? 네. 무슨 라면 좋아하시나요? 선생님 맵찔이어서 진라면 정도 아니면 뭐 삼양라면 이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더 잘 먹었던 것 같은데 많이 약해졌어요. 자, eating the ramen, she watched TV. 그래서 after 이 접속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선택이라 했어요. 쓰는 경우도 있고 없애는 경우도 있다. 대신 ing로는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특히나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에는 분사구문에서 being은 보통 생략한다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통 생략하는 거거든요. 생략을 못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해요. 그건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오늘 중에 배워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being tired일 텐데 being을 그냥 지워버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입니다. 선택. 자, 내려가시면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 부사절의 주어를 남겨둔다 하시면 되겠어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 부사절의 주어를 남겨둔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 주어를 남겨둔다. 반드시 살려야 돼요. 반드시. 지금 같은 경우 밑에 예시를 보시면 the family하고 뒤쪽에 나와 있는 the phone하고 너무 다르니까 무조건 얘는 살아 있어야만 해요. 물론 아까 얘기했지 접속사는 생략할 수 있잖아요. 얘는 살아 있어야만 해요. The family waiting for him, the phone rang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해줘야 될 말이 몇 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싸움인데요. 자, 옆에다가 좀 이 공간에다 적읍시다. 부사절 분사구문 주의라고 적으세요. 분사구문 주의. 주의. 네. 주의. 뭘 주의하냐면, 일단 첫 번째,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 시제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ing 하는 거고요. 완료 시제가 있어요. 분사구문에. 걔는 having pp로 씁니다. 이 형태로 써야 돼요. having pp로. 이게 뭔 소리냐면 예시를 한번 들면 뭐 바로 와닿을 텐데 as he lived in Korea 옛날에 살았었대요. 과거에 lived 과거죠. 지금 he speaks Korean 지금 Korean 얘기할 수 있어. 뭐 he can이라고 해야 되는데 he can speak Korean 해도 되는데 일단 최대한 지금 줄이려고 speaks로 돌렸어요. 자, speaks 얘는 지금 현재형이죠. 이게 다르잖아요. 오 뭐야. 이렇게 다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having pp를 활용해야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접속사는 지우라 했으니까 지워요. 선택이긴 한데 보통 지웁니다. 왼쪽 he랑 오른쪽 he 그러니까 부사절 he랑 주절의 he를 보니까 똑같아. 그럼 부사절 쪽 주어를 돌려놓으세요. 지우세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애가 있는데 남아있는 애를 지금 바꾸려고 보니까 시제 차이가 나네. 왼쪽 분사구문 쪽이 더 과거잖아. 얘가 현재보단 더 과거잖아. 이러면 완료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having lived pp는 이제 과거 분사 형태를 쓰라고 한 거니까요. having lived in Korea, he speaks 하고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having pp를 우리는 배웠어요. having pp를 쓰면은 분사 구문 쪽이 더 과거일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자, 오른쪽에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 더 과거일 때 말고 분사 구문이 더 미래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제가 일치하거나 분사 구문이 더 미래일 때는 그냥 단순 시제 쓰시면 돼요. 필기 마무리해 주시고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주시고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혹여 모르잖아요. 분사 구문 뭐 약간 외국에서 공부를 했어 주영이가. 그러면 이제 분사 구문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던 뭐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선생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긴 해야죠.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지나가다가. 선생님이 이제 문자로도 소통을 하겠지만. 시제 끝났어요. 시제 끝났고 2번 동그라미 치고요. 얘는 뭘 하냐 하면 되냐면요. 시제 말고. 자, 이제 being 플러스 having be는 being과 having be는 보통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았죠? 보통 생략 가능해요. 보통은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생략되는 건 이미 봤기 때문에 안 생략되는 경우를 볼 텐데 어떤 경우냐면요. 주어가 달라서 부사절 주어가 살아있는 경우예요. 살아있는 경우. 생략 불가입니다. 알았죠? 절대로 being과 having be는 생략이 안 돼요. 생략 불가 있어 아니지. 생략 불가입니다. being과 네 그쵸. 주사절 주어가 살아있는 경우 생략이 불가하다.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비인칭 주어 it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It being snowy. 이거 선생님 분사 구문으로 바로 갈게요. It being snowy. I can't come. 나 올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는 지금 it하고 I가 아예 달라요. 그쵸? 이 뭐라 그러지? 주어가 달라요. 그러면 it을 이때 부사절 쪽에 있는 it을 지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살려둬야 돼요. 그랬을 때는 이 being이 원래 멀쩡히 잘만 사라지던 애가 생략이 안 돼요. 왜 안 되니? 왜 안 될까요? 바로 주어가 다르면 생략이 안 된다는 그 규칙 때문입니다. 알겠나요? 네, 알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4번이래. 3번 갑시다. 3번 갈 텐데요. 3번은 다음과 같아요.
주어가 달라도 선생님 말 바꾸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주어가 달라도 이 규칙 자체가 이래요. 수동형 분사구문, 그러니까 being pp 있죠. 분사구문은 생략 가능.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the book이 쓰여졌기 때문에 the book as the book was written 이건데 그거를 바꿔서 the book being written 했을 때는 뭐 뒤에가 어떤 게 다른 주어가 나오겠죠. I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 밑에 있는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수동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being written, BPP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꿨을 때는 주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겠나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마지막 4번 같은 경우 분사구문 진행형은 반드시 무서운 말이에요. 반드시 being 생략이라고 적으세요. having been이 나오는 경우도 뭐 과거 진행이면 다 가능은 하겠지만 보통 그냥 being만 나오니까 being 생략. 그러니까 ing 거리는 걸 싫어해요. being knowing 이런 거 없어요. being having 이런 거 없어요. being 뭐 아까 어떤 거 해볼까요? being 뭐 할까요? being living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행형이다라고 하면은 as he is living 뭐 이렇게 했을 때는 as he is 뭐 checking 이런 거 할 때는 being checking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being 지우고 무조건 checking 하나로만 ing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까 생각이 들다가도 이러면 너무 필기 공간도 없고 아마 알아들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워봅시다. 다 지우고 갈게요. 네, 못 썼으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다 쓰고 가세요. 다 지우고 갑니다. 밑에 건 더 쉬워요.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사라지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추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선생님이 가로친 부분은 다 추측을 하고요. 각각의 접속사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 같은 경우는 when 말고도 어떤 애들 있죠? 뭐 while도 있고요. while도 있고 뭐 as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시간 접속사에 들어가죠. 이유 같은 경우는 as, 뭐 since, 뭐 because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다 이유의 접속사. 조건은 if나 뭐 unless 있고요. 양보는 although, 뭐 though, even though, 뭐 even if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추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해석은 추측을 통해서 사라진 접속사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사라진 접속사 따라가기. 이 공간이 지금 없겠죠? 이 공간이 없으면 왼쪽에 적으셔도 됩니다. 추측을 통해서 사라진 접속사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고 이 중에서 조건이랑 양보는 그래도 잘 생략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 얘를 잘 생략하지 않는 편이냐면 약간 그 뭐라 그러니 지웠을 때 그 추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뻔할 때 완벽히 이해가 될 때 지우거나 접속사를 아니면 접속사 생략을 잘 안 해요. 맞죠? 접속사 생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분사구문의 부정형은 맨 앞에 not. 쉽죠? 이건 뭐 그냥 밑줄 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맨 앞에 not, never 써서 부정어를 나타낸다. not knowing 이러면 되죠. 밑에 가서 부사절의 시제가 주제식 왔으니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못하죠? 네. 주변에 질문 있어도 못하죠? 네. 저쪽 이 공간 뒤에 있죠? 네. 선생님이 일요일 아침에 또 일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신나면서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다음 가서 조동사 BPP 갑니다. 조동사 BPP 가시면 자, 봤을 때 능동문과 수동문이 달라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데 능동문에서는 그냥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이때는 그냥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끝나요. 뒤에 동사 원형 맞추는 거 너무 쉬우니까요. 뜻을 모르는 게 있을 리가 없죠, 사실. 그쵸? 이렇게 하고 약한 추측인데 마잇이 더 약한 추측이다. 더 확신이 없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must는 뭐 당연히 그 의무고요. 모를 게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 보시면요. 다 BPP로 일치가 돼요. BPP로 일치가 됩니다. 왜 그러냐?
중간에 동사 원형 형태로 비동사를 써줘야 되는데 그러면 B밖에 안 되죠. 조동사, 동사 원형, BPP인데 동사 원형에 비동사가 필요하니까 BPP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없죠. 해석은 그걸 넣으시면 돼요. 당연히 수동문이니까 되다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뉘앙스에다가 되다, 당하다, 받는다 이런 거요. 그것은 메일 될 것입니다. 메일로 보내어질 것입니다. 우편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것은 보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내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보내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보내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보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보내어질지도 모릅니다. 확신이 더 없고요. 그것은 보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약한 추측 코드로 가셔도 되고요. 그것은 보내어질 수 있었습니다. 보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네요. 다만 이 수동태 자체는 배운 기억이 있을 텐데 수동태는 비동사 뒤에 원래 not을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조동사 뒤에 수동태를 쓰는 경우는 조동사에다가 not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cannot be PP, will not be PP, may not be PP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내려가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거 전혀 없죠. 자,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 쓰고 조동사 쓰고 BPP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의문사가 없을 때는 그냥 조동사 쓰고 주어 쓰고 BPP 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너무 쉽죠. 자, 하시면 되고요. 동사구의 수동태는 이쪽 앞에 있었던 이 동사 부분만 BPP로 나누고 뒤에 있는 전치사랑 그 다음 누구에 의한 동작이란 행위자, by 플러스 행위자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오케이. 어려운 거 없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밑에는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답지는 맨 뒷장에 있어요. 수업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요. 우리 희망자라면은 꼭 주영이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주시고요. 희망자 아니라면 따로 본문 암기 시험을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선생님하고 내신 준비 잘 해봅시다. 안녕. 네.